안녕하세요, 뿔리TV 소영입니다. A매치 주간이 끝나고 드디어 프리미어리그가 재개가 됐습니다. 간밤에 맨유가 와포드한테 무려 1대4로 졌고요. 그래서 솔샤르 감독 해임이 확실해 보이고, 반면에 리버풀 클럽 감독 이번에 아스날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아르테타 감독을 완전히 가르쳐줬죠. 네, 무려 4대0의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재개 첫날부터 굉장히 흥미진진했던 그런 프리미어리그인데요. 자, 이번 주말 리그 재개를 앞두고 현지에서는 재미난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건 바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VAR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 가장 많은 손해를 본 그런 선수다, 이런 내용인데요. VAR로 노골이 확실하게 지목이 돼서 취소가 되는 거라면 뭐 원래 골이 아닌 거니까 아깝지 않긴 합니다만, 뭐 VAR이 없던 시대라면 그게 골이 기록이 됐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뭐 의미가 없지 않은 그런 통계다 싶긴 합니다. 자, 아무튼 이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 2019-2020 시즌 개막 이후 VAR이 도입된 이후에 총 4골을 VAR 번복으로 잃었다고 하는데요. 모두 오프사이드였는데 3골은 이제 본인의 오프사이드, 1골은 모우라의 오프사이드 때문에 골을 잃어버린, 골 잃어버렸다고 하기보단 바른 판정으로 정정이 된, 오심이 정정이 된 그런 케이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살라 마네하고 같이 나란히 4골로 공동 1위, 4골 취소로 공동 1위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VAR 상황에 가장 많이 연루된 선수로 또 기록이 돼 있네요. VAR로 번복된 장면에 혼자 무려 10차례나 개입이 되었다고 하니까,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10번, 마네, 칼럼 윌슨, 제주스 이런 순서인데, 아니 왜 우리 볼 때마다 아니 손흥민 골만 들어가면 왜 VAR 보는 거야, 뭐 이랬던 적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느낌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면 손흥민 선수 소식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탈리아 축구 영웅이죠, 파비오 칸나바로가 손흥민 선수를 극찬한 게 또 화제였습니다. 케인하고 묶어가지고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손흥민을 더 세게 칭찬했어요. 이름도 먼저 얘기하고. 그래서 이 기사를 보도한 더선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가장 크게 메인에 이렇게 실었는데, 여기 이제 영국 더선과의 인터뷰를 보면 손흥민과 해리케인 매우 스트롱한 선수들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특히 손흥민이 가장 인상 깊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제는 별로 새삼스럽지도 않죠. 이런 대단한 레전드들이 손흥민의 이름을, 한국 이름을 딱 얘기를 하면서 뭐 칭찬하는 거 워낙 뭐 많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이번 이 칸나바로의 발언은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역대급 센터백이잖아요. 수비수로서는 마지막으로 발롱도르를 받은 분입니다. 2006년 그 월드컵 때 이탈리아가 우승할 때 캡틴을 맡았기도 했었기 때문에 대단한 게, 저는 제가 이분을 예전에 만난 적이 있거든요. 키가 저만해요. 그러니까 오피셜리 제가 175입니다. 저분도 이제 오피셜리 175인데 저랑 진짜 거의 비슷하시더라고요. 세리에 7공주 시절, 그때 이탈리아 시범 먹고 뭐 월클 센터백으로 군림했던 선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자였던 거죠. 저 키로 공중볼 따내는 거 보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은퇴하고 나서는 이제 중국에서 감독 생활 좀 했었죠. 중국 국대 감독도 잠깐 맡았었고, 2017년부터 지난 9월까지는 이제 광저우 헝다 감독이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쉬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 아무튼 칸나바로 아저씨 고마워요. 이번 주 토트넘 리즈 유나이티드와 한국 시각으로 월요일 새벽 1시 반에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홈 경기를 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리즈 유나이티드 상대로 지난 시즌 2경기를 뛰었는데요. 2경기 모두 골을 터뜨렸습니다. 2골 1도움. 네, 경기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 경기 득점이니까 기대할 만한 대결이 되지 않을까. 자, A매치 기간 토트넘은 역시 많은 선수들이 국대에 다녀왔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소집됐던 선수들이 상태가 별로 좀 안 좋아요. 아르헨티나는 이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 지은 상태인데 이번 11월 소집되는 강팀들하고만 경기를 했습니다. 우루과이 원정에서는 1대0으로 이겼고요. 브라질과의 홈 경기에서는 0대0으로 비겼는데, 토트넘의 이 두 선수는 나란히 2경기 모두 선발로 뛰었습니다. 야, 로세소는 속팀에서는 지금 확실한 주전이 아닌데 대표팀에서는 지금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로메로는 이제 오타멘디 선수의 파트너로 포백의 오른쪽 센터백을 맡았고요. 로세소는 이제 왼쪽 미드필더로 뛰었는데, 그런데 이 중에 로메로 선수가 햄스트링 올라와가지고 두 번째 경기인 브라질전 후반 8분 만에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즈 유나이티드전 못 나올 예정이고요. 장기 부상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밀 검진 결과가 나오는 거를. 자, 로셀소는 후반 40분 뛰고 나갔는데 큰 부상은 아니지만 통증이 좀 있어서 이번 시합에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리즈전에 또 결정하는 선수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올리버 스킵입니다. 이번 A매치 기간 동안에는 이제 잉글랜드 21세 대표팀 다녀왔는데 외신 보니까
20개 팀, 그러니까 20개 팀 주전 선수 가운데 프리미어리그 주전 선수 가운데 급여가 가장 적은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짠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2000년생입니다. 게다가 주급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주급 일주일에 4천만 원 벌어요. 예, 그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지난 경기에서 올 시즌 5번째 옐로 카드를 받아가지고 이거 올 시즌 리그 전체 최다입니다. 5장 받을 때마다 이제 한 경기를 쉬기 때문에 이번에 스킵 선수는 한 경기를 징계로 빠지게 되겠고요. 지금 호이비에르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덴마크 국대에 소집도 안 됐잖아요. 몸 상태가 지금 여전히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자리를 누가 메우게 될지 콘테 감독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로메로의 스킵까지 빠지면 수비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참고로 토트넘은 스킵이 선발로 나설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 성적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올 시즌에 스킵이 토트넘이 치른 리그 11경기 정경기 다 나왔거든요. 그 중에 선발이 9경기, 교체가 2경기였는데 교체로 나온 경기에서 토트넘이 모두 졌어요. 첼시전, 아스날전. 물론 강팀들하고 할 때만 빠졌다고 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자 반면에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들도 있습니다. 위에 빠지는 수비적인 선수들하고는 다르게 브리안 힐 또 라이언 세스뇽 뭐 세스뇽은 수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왼쪽 윙백이니까 이 두 선수가 팀 훈련에 합류를 했는데 출전 여부는 아직까지는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토트넘에서 A매치 다녀온 선수들 역시 쏜 케인 활약이 가장 좋았어요. 예, 손흥민 선수가 골 이상의 엄청난 기여를 보여줬고요. 다음은 잉글랜드 캡틴 해리 케인인데 와 2경기에서 7골 넣었습니다. PK골이 2개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야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아무리 악팀들하고 했다고 하지만 7골 넣은 거는 뭐 대단한 거죠. 리그에서는 지금까지 한 골밖에 못 넣고 있는데 진짜 국대 케인은 확실히 다른 선수가 아닌가. 산마리노전 4골, 알바니아전 3골 2경기 또 이렇게 많이 뛰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소팀 복귀하면서 체력적으로도 좀 더 여유가 있는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밖에 웨일즈의 벤 데이비스 선수 2경기 나와서 이제 한 골, 벨라루스전 5대1 승리 때 한 골 했었고요. 또 벨기에전 또 풀타임 뛰면서 1대1 무승부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국대 갔다 온 이제 베르베인, 굉장히 중요한 골을 넣었죠. 2경기 한 골인데 몬테네그로전에서 이제 교체로 나와서 후반전만 뛰었고 노르웨이전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덜란드 2경기 못 이겼다면은 본선 직행을 못할 수도 있었는데 90분 뛰면서 1골 1도움으로 네덜란드의 월드컵 본선 직행 확정을 돕고 왔어요. 자 그리고 프랑스 캡틴 요리스 선수 2경기 역시 무실점하고 돌아왔고 콜롬비아의 산체스도 2경기에서 이제 180분 뛰었고요. 웨일즈의 조 로든 이 친구도 이제 2경기 다 풀타임 뛰었고 브라질 국대 갔다 온 에메르송 로얄은 벤치만 달고 왔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좀 많이 아쉬울 텐데 자, 그 아쉬움을 이번 토트넘에서 쏟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해리 케인 선수가 과연 소속팀에 와서도 이렇게 터질 것이냐 이게 가장 관건인데 일단 그 A매치 주간에 좀 쉬는 동안 이제 국대 가지 않은 선수들하고 이제 콘테 감독이 이제 훈련을 같이 했잖아요. 과연 콘테 감독이 그 사이에 얼마나 팀을 익히고 또 선수들을 지도하고 소통을 또 했는지 이게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얘기 들어보니까 콘테 감독이 남아있는 선수들하고 개인 면담도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재개되는 리그에서 토트넘에게 굉장히 또 어떤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지금 리즈 유나이티드 상황이 좀 안 좋거든요. 공격수 벤포드, 수비수 에일링 여전히 부상으로 빠져 있고 로빈 코우도 좀 못 나올 것 같다고 하고 올 시즌에 멀티골 넣은 경기가 2경기밖에 없는 굉장히 빈공의 팀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수비에서 뭐 대형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승점을 충분히 딸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트넘 예상 라인업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번엔 좀 예상이 쉽지 않아요. 이탈자도 많고 또 콘테 감독이 전체적으로 팀을 좀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잖아요. 지금은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지난 경기들은 계속 같은 선수를 썼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기존에 썼던 3-4-1-2 포메이션 바탕으로 구성을 좀 해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제 호이비에르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스킵이 빠진 자리에는 델레알리나 은돈벨레 중에 한 명 이렇게 봤고요. 그 외에 로메로가 빠진 자리에는 산체스나 탕강아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은 로든을 다이어 자리에 놓고 다이어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을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도어티 기용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좀 모험적일 수 있죠. 자 공격진에 큰 변화는 없지 싶은데 네덜란드 대표팀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하고 왔던 이 베르베인을 과연 그냥 묵혀둘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케인이 모우라 자리로 가고 지금 케인 제가 그려놓은 자리에 모우라나 베르베인 같은 선수들이 나오는 것도 이렇게 역삼각형 형태로 3톱이 구성이 될 가능성. 그러니까 케인이 위에 있는 것보다는 아래로 내려와서 그쪽에 좀 더 무게중심이 가는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휴식기 동안 콘테 감독이 어떤 구상을 했을지가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점에서 아주 또 눈이 좀 더 가는 경기고요. 또 상대팀 감독도 명장 비엘사 감독 아닙니까?
리즈가 부진하다고는 합니다만 굉장히 재미난 시합이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지금 리그 10위까지 쳐져 있습니다. 황희찬의 울버햄튼, 비에라 감독의 크리스탈 팰리스가 각각 승점 3.1점 추가하면서 이 토트넘을 밀어내렸어요. 경기는 월요일 새벽 1시 반이고요. 1시부터 입중계하니까 많이들 놀러 오시고요. 네, 그 시간에 뵙겠습니다. 볼까?